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산업공학, 산업경영공학 관련 전공에 대해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및 빅데이터의 부흥에 따라 산업공학 전공만큼이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빅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빅데이터나 AI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분야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든 심지어는 뚜렷한 진로 분야가 없는 수험생들께서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 보니 막연히 빅데이터 쪽을 전공하면 유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전공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느 전공들이 그렇듯 명확한 소신이나 이해 없이는 입시에서나 진학 이후나 풍파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에 오히려 지금 유망하고 열풍이 부는 전공이야말로 어떤 전공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키워드를 포함한 주요 대학 전공 모음입니다. 데이터 관련 전공은 대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 전공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이 결합한 분야로 기존이 데이터 분석 방법이었던 통계학, 수학에 더해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추세를 설명하기 적합한 수학 통계학 모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코딩 등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과학적 기법까지 함께 익혀야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게 된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 빅데이터 및 이를 가공하는 기계학습,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신여자대학교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처럼 기존 전공명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붙이는 모집 단위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처럼 정보통계학과에서 아예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전공명을 변경한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및 데이터 관련 전공 진학 후에 막연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데이터 관련 학과를 전공한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저 데이터에 관련한 일은 모두 데이터 사이언스겠지 하는 마인드로 데이터 관련 전공에 지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 직종 그리고 업계에 따라 상이한 데이터 직종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석 소장님께서 2021학년도 빅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 콘텐츠를 통해 상세히 정리해 주신 바 있으니 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그래도 이 팀장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활용할 데이터를 공급,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이며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일단 데이터 자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역량이 중요한 직군이 되겠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살짝 다릅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더 집중한 기술 개발 직군과 구체적인 기술의 원리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비즈니스 직군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이나 집단이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인사이트를 내놓는다면 세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적 질문에 대한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개 데이터 제품과 관련한 큰 프로젝트의 리더, 즉 PM이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직군 간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 자체가 그렇게 역사가 길다거나 발달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통계 키워드를 포함한 주요 대학 전공 모음입니다. 확률과 통계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만큼 통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계학은 통계 이론, 수리 통계적 방법을 실생활 데이터에 적용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데이터 관련 전공도 그렇지만 통계 관련 전공은 특히 인문 계열에도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계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경제의 진흥을 위해 통계학 인재를 양성할 목표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가 인문계열로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공업이나 제조업이 발전하기도 했고 통계학에 수학이 많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계열의 통계학과를 많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내용은 어떤 계열로 선발하는 전공이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선발 계열에 따른 차이보다는 각 학과에서 커리큘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가 더 중요합니다. 통계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분석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통계학과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언스 및 컴퓨터 과학을 적극 수용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는 하나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전통 통계학은 엑셀표에 정리한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열 행으로 표현되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러한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컴퓨터가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합니다. 여태까지는 의미를 분석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 분석도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분석의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또 다른 점에 대해 말씀해드리자면 통계학은 모델의 적합성,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은 결과의 적합성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데이터 및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통계적 이론이 무엇일지 고민을 한다면 컴퓨터 과학을 접목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모델이 현상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델이 엄청나게 복잡해진다면 결과는 얼추 맞기는 하지만 모델이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학생들이라거나 논문을 접해보신 경우라면 아실 텐데 통계학적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또 수학적으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경우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는 다뤄야 할 데이터의 양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분석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는 만큼 통계학 분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여러 분석 툴, 딥러닝을 다루는 것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앞서 말했다시피 그 경계 역시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지원하실 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이 어떤 쪽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체크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들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교차 지원이 활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나누어 입결을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70% 내신 컷 성적 모두 1.26등급으로 가장 최상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 컷 성적 1.43등급, 70% 내신 컷 성적 1.75등급으로 높으며 고려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 통계학과 자연계열 데이터과학과 컴퓨터학과 인공지능학과가 모두 있으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및 생활기록부 방향성에 대해 잘 체크하시고 지원 전공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문계열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응용통계학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 컷 성적 1.41등급, 70% 내신 컷 성적 1.69등급,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입결도 합격자 50% 내신 컷 성적 1.58등급, 70% 내신 컷 성적 1.59등급으로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의 경우 인문 자연계열 구별 없이 공통계열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 컷 성적 1.51등급, 70% 내신 컷 성적 1.55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간에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에 진학하려면 수학 성적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통계학은 응용수학이 한 분야로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AI 관련 탐구 비교과를 쌓으려 하셨던 수험생들이시라면 아실 텐데 빅데이터나 데이터과학 연구 시에 확률과 통계, 선형대수, 미적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시 수학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역량이 살짝 부족할지언정 수학 역량은 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에서 정말 중요한 만큼 수학 성적만 너무 낮은 경우 정성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교과 100%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수능 100% 정시 전형을 통해 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에 진학할 수 있기는 한데 적어도 본인이 느끼기에도 수학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학과 적응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시는 사진은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의 2023학년도 전공 안내 영상에서 발췌한 자료로 도메인 및 절차 지식을 하나의 분야로 분리해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관련 직무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으로 아예 빠져버려서 머신러닝 전문가를 한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은 통계학이나 데이터 공학적 지식을 응용할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환자의 질병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든 산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실무진에게 제시하든 의료 분야 또는 공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통계 분석을 할 때나 모델링을 할 때 변수를 어떻게 지정할지,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이고 독립 변수일지,
어느 정도는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계나 데이터를 접목하고자 하는 도메인 분야의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이는 산업공학과 전공자들도 비슷하게 겪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당 도메인, 예를 들어 경제나 금융공학을 본 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통계학과나 데이터 관련 전공을 복수 전공하는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이나 데이터 과학 자체를 깊게 파려고 해도 학부 수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해당 전공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어느 정도 학문의 길을 오래 걸을 각오는 하시기는 바란다는 점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빅데이터 통계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